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장님과 함께 생리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쏙쏙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생리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죠? 네,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여자 질환이고 질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건 참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형외과를 와서 교감하고 치료하고 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문의를 내원을 하셔서 물어보면은 원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생리통에 대한 이유를 이제 왜 생기는지를 가장 좀 궁금하잖아요. 네. 일단 생리는 원래 우리가 매달 여인은 임신을 준비하고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임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를 안 만나거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생리가 되는 거죠. 생리는 임신의 실패. 임신하려고 준비해놨던 모든 자궁 안에 있는 고여있던 피를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이 생리인데요. 생리를 할 때 왜 생리통이 생길까? 모두 다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 근데 원래 다 있어요. 원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느끼고 안 느끼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심지어 저는 요즘 두통까지도 느끼고 두통도 네. 있고 그리고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반신이 막 아픈 때도 마비.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다양하게 오거든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근데 이제 1번은 생리를 할 때 자궁이 수축을 해야 고여있던 피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궁이 수축이 돼야 돼. 네. 수축을 할 때 나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호르몬이 자궁을 수축하게 도와주는데 자궁마다 다 그의 호르몬이 들어와서 수축할 수 있게 그 리셉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리셉터가 많이 발달돼서 호르몬이 많이 와서 수축을 세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호르몬들이 이제 같은 호르몬이 오는데도 생리가 나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호르몬의 기전 때문에 생리를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이제 근육을 이완하게 합니다. 그게 방법이 따뜻하면 이완이 되거든요. 추운 데 있으면 생리통은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따뜻하게 하라고 하니까 온열요법이라고 해서 요새는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핫팩 이런 걸 많이 배에다 대고 있으면 조금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두통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생리통이 그 생리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모든 몸에서 수축으로 위주로 넘어가는데 한 가운데서 수축을 위주로 하니까 피가 오던 애들이 자궁으로 가던 피들이 다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허열 증상으로 피가 다 수축해버리니까 피가 오통하니까 허열, 피가 안 들어오니까 아프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 메인 기관으로 혈액순환이 돼줘야 되는데 손끝이 차고 또 두통까지 오게 되는 게 이 가운데서 수축이 아주 세지면 그런 현상을 오서는 두통도 오고 손발 저리고 허리 아프고 이런 다리 저리는 증상도 있고 또 자궁 옆에가 장이 있기 때문에 자궁이 막 수축하니까 장도 수축해서 설사를 합니다. 설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생리할 때쯤 돼서 어떤 분들은 한 달치까지는 아닌데 2주 정도의 대변력은 엄청 감사합니다. 자궁이 활발해져서 그동안에는 숙변을 가지고 있다가 생리 때 와르르 몰아내서 어떤 사람은 생리기간에 통증을 읽으려고 폭식으로 가는 사람이 먹는 걸 땡기는 사람 다양하죠. 사람이 다 다양하듯이 또 어떤 사람은 한 숙변을 쫙 빼서 한 2kg 빠진 사람도 있고 별별 상황이 다 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안쪽에서 수축이 오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에 대해서 혈액순환 또는 그 수축이 다 좀 정지되니까 생리기간 동안에는 두통, 어쨌든 손발 저림이 제일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리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외래를 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 생리통을 예전에는 생리라고 하는 걸 선생님한테 다 감히 말하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생리통이 있어서 자기가 아픈 걸 정당한 권리로 생각하고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도 좀 있어서 외래를 옵니다. 생리통 때문에. 그러니까 생리통 때문에 자기가 생리통 때문에 학교를 안 간다는 것도 다 학교
학교에다 말을 할 정도로 요즘은 자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하는 세상은 좀 많이 좋아 있죠. 근데 그래서 월차라는 것도 여성들이 생기고, 쓸 수 있게끔 생겼잖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이거를 참고 숨기고, 특히나 이제 남자 선생님일 경우 여학생들이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다른 여자 선생님께 또는 보건 선생님께 말을 해서 내원을 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처방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생리는 매달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된 진통은 되게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해결 방법은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나오겠지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산부인과를 찾아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평생 여성은 어쨌든 폐경 전까지 평생 매달 그거 정말 엄청 많은 횟수잖아요. 네, 그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환자들이 와서 하면 1번은 이제 진통 소염제를 좀 많이 먹이죠. 이게 이제 자궁 수축하는 거가 통증을 오니까 통증을 일단 완화시키는 약을 제일 많이 먹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치료법을 어떻게 하냐면 좌욕을 권합니다. 좌욕이라는 게 뭐냐면 자궁으로부터 혈류량을 공급해 주는 거라니까. 좌욕은 내가 여자로서 반신욕하고 또 좌욕은 틀린 이유가 좌욕은 엉덩이를 위주로 담궈서 엉덩이 쪽 주변에 있는 안쪽에 있는 기관한테 혈류량을 주는 거기 때문에 대야에다가 엉덩이를 담그는 거예요. 엉덩이를 담궈서 이제 물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겔 운동을 그 안에서 하면 혈류량이 더 많이 오겠죠. 이게 내가 생리 중인데도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생리는 나쁜 피가 아니에요. 이제 보여서 성스러운 일을 해야 될 피가 밖으로 나오는 거지 절대 나쁜 피가 아니어서 뭐 피가 좀 내 엉덩이 묻는다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다시 씻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생리 중에 그렇게 좌욕을 좀 생활을 하다가 또 생리 전부터 생리하기 일주일 전부터 내가 한 이틀 간격으로 좌욕을 해주면 생리가 그렇게 심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밖에다가 핫팩을 이렇게 대는 거 하고 좌욕하고 당연히 좌욕을 더 많이 반신욕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좌욕, 핫팩, 반신욕 순으로 효과 있는 거는 좌욕을 몰라서 안 해요. 좌욕, 핫팩, 반신욕. 반신욕은 이제 하체 순환용이에요. 하체 뭐 다리가 붓거나 자체적으로 뭐 정맥류가 생기거나 그 다리 뒤에 막 정맥이 막 튀어나와서 이런 경우는 이게 위쪽으로 순환되는 순환이 부족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을 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여서 반신욕을 많이 여자는 자궁이 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반신욕도 좋지만 여자 자궁에 지금 당장 제일 좋은 방법은 좌욕이다. 좌욕을 통해서 혈류량을 모아주면 아픈 것도 덜해진다. 좌욕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아래에서 증기가 올라와서 그건 좌훈. 좌욕은 물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엉덩이를 아예 담궈서 그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담그고 그냥 있으면 혈류량이 오고 싶어도 별로 뭐 오겠지만 많이 해야 오겠죠. 근데 거기를 케겔 운동을 해서 질 주변 관략근 운동을 하면 그쪽이 근육이 세니까 혈류량이 모아지겠죠. 그래서 자궁한테 혈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 여태까지 대야에 엉덩이를 담그는 좌욕을 한 번도 해본 네, 처음 들었어요. 또 자연분만 하신 분은 아래쪽 그 상처를 잘 낫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좌욕이죠. 아니 대부분 병원에 가도 제가 금방 경험했던 좌후? 그거를 좌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주시거든요. 좌욕의 진짜는 여기야. 목욕하고 똑같아서 아래에다 물을 담궈야 돼. 욕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좌욕. 네네. 앉아서 하는 목욕.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자궁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을 하니까 그게 좀 하이퍼 센서티비티 매우 과민해지는 거예요. 자궁으로 가는 신경이 혈류량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또 수축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쪽
척추 라인에서 나가는 신경에다가 요즘은 진통 주사를 좀 넣는 방법도 있어요. 척추에 진통 주사를. 척추에서 자궁으로 가는 쪽에 신경에다 이제 진통 주사를 좀 놔주면 그 진통이 완화되면서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많이 효과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겠네요. 진통이 척추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아프지 않나요? 근데 너무 이제 깊게 넣어서 엄청 신경을 다 뭐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그 신경이 따라가는 근육이나 기관에 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조금 진통을 완화시켜주면 또 효과는 좋아요. 이제 그런 걸 하는 경우들이 이제 지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사는 아프죠? 주사는 안 아파요. 마취제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대로 놔둬서 내가 계속 아픈 것보다는 주사요법을 몇 번 맞고 또 제가 말했잖아요. 자궁이 수축된다고. 수축되는 걸 완화시키는 또 우리 영양제 중에 제일 좋은 게 마그네슘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마그네슘을 판매를 하는데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온 몸의 근육을 좀 이완시켜요. 마그네슘이 이완 효과를 있어요. 그래서 자궁도 이완되고 이제 한 달간 꾸준히 먹으면 몸 안에 마그네슘이 있으면서 그 수축하는 정도를 좀 낮추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마그네슘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지, 대부분 부족하대요. 그래서 진통이 심한 사람들은 마그네슘 검사를 하면 확실히 낮으니 영양제처럼 먹는 거죠. 자기가 생리통이 있다, 그 마그네슘을 제일 권하면 의외로 그게 한 7, 80%는 정말 좋죠. 마그네슘을 평상시에 꾸준히 먹는 게 좋아요, 여성들은? 여성들. 그게 이제 생리통이 심한 사람, 물론 우리가 생리통이 없거나 내가 특별하게 어디가 아픈 데가 없으면 그거를 아픈 데 없는데 영양제를 먹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아픈 사람들은 자기가 안 아플 수 있다면 끊임없이 먹으면 꾸준히 먹을 수 있겠죠. 마그네슘 제일 많이 권하고 자요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진통제, 진통주사요법, 링거요법, 링거로 이제 맞는 방법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꾸준히 관리를 하면 확실히 좋아지고 또 이제 핫팩이나 요새는 이제 허리 벨트가 있어요. 허리 쪽에 어쨌든 순환시키는 방법이 따뜻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수축하면 풀어주려면 따뜻하면 돼요. 그 요법으로 허리 벨트용으로 아마 요새는 이제 인터넷 판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허리 벨트 판매를 또 하고 마그네슘 먹이고 자욕하고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자기가 그 매달 오는 거나 또 이렇게 생리통이 심한 친구들은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성교통도 조금 호소를 해요. 자기가 통증에 예민하기 때문에 성관계 할 때 조금만 아프거나 이러면 그게 생리통 때 아팠던 거랑 똑같이 받아들여서 성을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생리통이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생리통 없는 사람에 비하면 예민하다. 왜냐면 통증에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욕을 많이 해서 관계를 할 때도 이 질 주변에 내는 근육들이 릴렉스가 되면 성교통도 없어지고 성교통으로 오는 환자들도 제일 1번이 저희는 지금 저희 병원은 별로 어쩌면 돈을 별로 못 버는데 자욕을 다 시켰더니 다 좋아져가지고 안 오는 참 의사. 참 의사. 근데 자욕은 정말 전국에 있는 여자들한테 다 권해주고 싶어요. 자욕을 하면 뭐든지 좋습니다, 여자 쪽으로는.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원장님이 처음 해주시는 게 이제 소염제, 그 다음이 자욕하면서 좌욕, 마그네슘 요법, 먹이고 마그네슘,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주사요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진통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 방법이 있었습니다.